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여기서 조선달이 얘기하는 거죠. 친구야, 너 운이 좋았어. 운명이었어. 행운이었어, 너. 야, 그게 하는 거예요, 조선달이. 한용, 보통, 흔히 늘, 못난 것 얻어, 이렇게 뭐 여자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어이구,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아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는 힘든 노릇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 장돌뱅이 생애와도 아직 가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 가게를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주구장창은 표준어라고 했습니다. 허구헌날 주야장천이라고 해야 돼요. 뚜벅뚜벅 걷기는 여간이래야지. 장터로 옮겨다니는 장돌뱅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자, 그 말에 허생원은 예전 성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로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허생원의 과거와 현재가 길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매개로 해서 성처녀와의 재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암시. 성처녀의 재회를 암시하고 있다. A2를 보겠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습니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며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위치가 변화되고 있죠. 큰 길의 의미. 길이 넓어지면서 동이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동이 내려가 말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동이와 허생원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됩니다. 동이에 대한 신상 정보를 질문합니다. 자연스러운 친자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신상 정보. 나기들은 가로 늘어서고요.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이렸다. 중국집에서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 내가 너한테 귀싸다기 날린 거 미안해.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서러운데 어떻게 서럽게 생각하지 마. 미안한 건지.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하든지. 사과를 하죠. 어쨌든. 화해 시도를 통해서 동의가 말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죠.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제가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저는. 되려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장돌뱅이 사는 제처지 여자가 웬 말인가요? 저는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여기서 어머니가 화제가 되는 소재죠. 허생원의 이야기, 허생원의 사고를 실심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맥이 빠진 문맥적 의미는 반성하는 성찰하는 화났던 마음이 가라앉은 끝이라 동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집니다. 먼저 허성원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 동의 어조도 수그러지죠. 아비업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빡쳤었는데요. 완전히 빡쳤어요. 빡쳤었는데 근데 저에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 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에이, 그런 법이 세상에. 아비업이란 말에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으나 빡쳤어요. 완전 빡쳤었는데요.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체가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에서 야단스럽게들 껄껄 웃으니 뭐야 이거. 아빠가 없다는데 웃어? 그렇다면 패드립인가? 패드립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는 거죠. 동인은 정색하고 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야 너 아버지 없어?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나올 수 있어? 엄마가 무슨 뭐 자웅동체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타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기를 앞에 놓인 가닥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립니다.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말을 하기도 대견해서 이야기는 한동안 끊깁니다. 나귀는 걸핏하면 미끄러집니다. 허생원은 숨이 차서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기를 넘을 때마다 나이를 알려준다 라고 허생원은 쭝얼쭝얼거리겠죠. 동이 같은 젊은 축들이 끝없이 부러웠습니다. 땀이 등을 한바다 쭉 씻어내립니다. 고기 머리는 바로 개울이었습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장말이 떠내려갔어요. 아직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건너야 돼요.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습니다. 그쵸. 낮에도 추운데 밤은 더 추울 수 있겠죠. 그래, 대체 누가 길러? 너 누가 길렀니?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넣어줘가지고 저한테 개부죠. 동희한테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라고. 술이 고주.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 술이 고주래서 의부, 개부라고 전 망난이에요. 철이 들어서 맞기 시작한 거지 하루도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맞고 채이고 칼부림 나고 당하니 집골이 뭐겠소. 18살 때 나와서부터 이 집 장돌뱅이 생활이죠. 총각 나세로는 나이살이 잘못된 표기일 수도 있겠고요. 속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총각 나이로는 무던하고 점잖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였구만.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습니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서 금시에 훌칠 듯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뒤에 허생원이 물에 빠져 동희에게 엎이게 되는 거죠. 자빠지니까. 그래서 덮이게 되죠. 나기와 조선단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희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습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인가? 동희 모친이 성천연인가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죠. 웬걸요? 시원술이 말은 안 해주나? 봉평, 동희와 허생원의 연관성을 암시하죠.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봉평? 아니 봉평? 봉평이라고! 봉평! 머릿속으로 이제 쿵 하고 뭐가 왔겠죠. 그래, 그 아비성은 뭐야? 동희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한 말하기가 되겠죠.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허정연의 기대감. 최고조로 조성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읽었어요? 봉평! 봉평! 봉평이라고! 이렇게 읽었죠, 지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아버지 성은 몰라요. 니네 아버지 성 혹시 허신이?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지. 당혹감을 얘기합니다.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경망스럽게도 발을 비틀이었습니다.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인물의 심리를 가져와서 제시해요. 동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놀라움,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을 개입만 하고 절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은 독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즉, 허생원 입장에서 네가 내 자식이로구나. 난 너의 아버지다. 아, 이렇게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빠져있던 허생원은 발을 헛디디게 되었다가 아니라 작가는 여기 가가 빠졌다 미안해 치다가 작가는 허생원은 발을 비틀되었다 꼬꾸려였다 정도만 처리하는 것이죠. 자,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이 동희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퍽이나 흘렀습니다. 물에 많이 젖었습니다. 어째 홀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이었습니다. 동희는 물속에서 어려는 헷깝게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마른 몸이라서 허생원이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는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이렇게 나를 업계해서 미안해. 염려하실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 모치는 아버지를 아베를 찾지 않는 눈치지. 야, 네 엄마 나 안 찾니? 미안함과 기대감이 얽힌 복잡한 심정이 되겠죠. 늘 한번 만나고 싶다는 하는데요. 재회시 성천이가 반가울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둠에서 욕을 쓰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색한 것만 있었지. 왜 왔어 이 허생원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천여는. 응?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잘못 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 재회 소망입니다. 의과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본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해 내려가는 정도 확인하고 나서 말을 돌리는 허생원입니다.